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붓의 감각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캘리그라피를 보면 글씨가 예쁘다, 디자인이 좋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예쁜 글씨는 붓을 잘 다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즉, 기초적인 붓 운용법,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획긋기가 캘리그라피의 핵심입니다. 획긋기에 기본 공식이 있어요. 획을 긋는 데에 4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여깃, 과봉, 중봉, 회봉인데요. 이 4가지는 정말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붓을 먹물에다가 이렇게 흠뻑 묻혀줘요. 근데 흠뻑 묻힌 상태에서 바로 화선지에 와서 글씨를 쓴다고 하면 이렇게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먹물을 빼주고 한글을 쓸 때 가장 적절한 먹물 양으로 한번 빼줄 거예요. 그 빼주는 방법은 붓털의 머리 끝까지 하얀 털이 안 나오게끔 충분히 적셔준 다음에 붓을 잡는 방법으로 우리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날에 갖다가 이렇게 한번 쓱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쓱 하면 이 붓에 있던 먹물이 여기에 흘러내리거든요. 이렇게 점점 조금씩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한 면만 계속 이렇게 날에 갖다가 이렇게 대시면 면이 생기는데 면이 생기면 안 돼요. 붓은 면이 없이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뾰족한 이런 가지런한 모양을 유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쪽 면을 먹물을 빼줬으면 또 돌려서 이쪽 면을 빼주고 또 다른 쪽 빼주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먹물을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많이 빠지면 한글을 쓸 때 적절한 먹물 양이 되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우리 선긋기를 하는 거에 그 기본기를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여깃, 과봉, 중봉, 회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의 선을 긋는 데 있어서의 과정들이에요. 보세요. 붓털이 역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여깃이에요. 그 다음에 이 화선지에 닿고 있는 부분 말고 이 붓대에 붓털을 보시면 이렇게 꼿꼿이 서 있잖아요. 여기가 먹물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부러주고 있는 동안 이 먹물 창고에서 먹물이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물로 저희는 회봉까지 갈 거예요. 이 과정을 과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붓털의 몸통을 그대로 엎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쭉 끝까지 가는 걸 중봉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화선지에 닿은 부분이 있잖아요. 붓털에 닿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붓털의 2분의 1만 앞으로 밀면서 일어나 줍니다. 그 다음에 붓끝이 선 끝으로 와서 콩 하고 일어나 주시면 돼요. 이때 일어났을 때 붓털이 구부러져 있거나 뭐 꼬여 있거나 이렇지 않으면 회봉이 잘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글씨가 여깃, 과봉, 중봉, 회봉이 다 있어야 하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역으로 들어가서 여깃, 그 다음에 몸통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1초, 2초 머물다가 그대로 엎어집니다. 그 다음에 중봉, 그 다음에 끝에 가서 2분의 1만 앞으로 밀면서 일어나 주면 돼요. 이렇게 붓끝은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뒤로 이때만 붓끝이 선 끝으로 와서 한번 콩 하고 일어나 줘요. 여기서 왜 콩을 하냐면 중봉으로 와서 그냥 일어나면 뒤에가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붓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회봉했을 때 선도
정리해주고 붓끝도 정리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렇게 여깃과붕, 중붕, 회봉을 알아봤는데 왜 배우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여깃과붕, 중붕, 회봉이 있는 글씨와 없는 글씨는 되게 많이 달라요. 캘리그라피는 표현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감정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감정 전달이 아니고 뭔가 좀 이렇게 둔탁하게 나온다거나 그냥 그림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예를 들면 하늘을 쓸 거예요. 좀 하늘하늘하고 여리여리하고 그런 하늘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리듬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깃과붕 중붕에 여깃에 엎어서 여깃에 회봉 다시 여깃에 이렇게 회봉 여깃과붕 중붕 회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만약에 여깃과붕 중붕 회봉이 없는 글씨다 그러면 이거를 따라 쓰겠죠? 그러면 뭐 여깃이 없이 이렇게 따라 쓰게 돼요. 이렇게 붓이 이렇게 짓이겨져요. 일단 그리고 이렇게 모양은 따라 쓸 수 있는데 느낌은 따라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먹물이 모자라서 또 벼루에 가서 흐름이 끊기고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회봉이 안 되면 이렇게 갈라지는 선들이 나와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느낌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하늘하고 뭔가 리듬감이 있는 글씨를 표현을 해야 하는데 좀 거친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갈라지는 선이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덧칠을 합니다. 그러면 더 둔탁해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붓으로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희는 여깃과붕, 중붕, 회봉을 배우고 이 기본기로 인해서 만들어진 캘리그라피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글씨를 쓰기 위한 기본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여깃에 과붕, 중붕, 기역을 쓴다라고 했을 때 한 번에 쓰잖아요. 그래서 이 모서리를 배워볼 건데 만약에 모서리를 배우지 않으면 회봉, 여깃에 회봉 이렇게 끊어 쓰실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기역을 한 번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서리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각 미로로 배워볼 건데 처음에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회봉까지 붓털을 떼지 않고 한 번에 갈 거예요. 여기서 회봉의 그 마지막 모션을 취해주고 그 다음에 붓털의 몸통이 갈 방향으로 이렇게 쓸어지면 붓털이 반대 방향으로 돼요. 그러면 잘 엎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붓털의 끝을 화선지에 박아주듯이 앞으로 밀면서 일어난 다음에 엎어지세요. 그 다음에 출발, 중봉, 그 다음에 또 한 번 붓털이 박아진 상태에서 엎어줘 주면 됩니다. 이렇게 쭉 와서 다시 한번 붓털의 끝을 박아주고 그 다음에 몸통이 이렇게 엎어져 주면 잘 엎어지실 거예요. 엎고 마지막에 회봉까지 옵니다. 지금 나오는 이 갈라지는 선은 먹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 다시 해볼게요. 여깃에 과봉에 그대로 엎어서 중봉 박아주고 몸통을 엎어주고 또 한 번 박아주고 엎어주고 다시 한번 박아주고 엎어주고
이 엎어질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거를 그냥 붓대를 돌린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붓털을 이렇게 돌려서 온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붓털은 절대로 화선지에서 떨어지지 않고 또 돌아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자, 이어서 써볼게요. 박아진 상태에서 붓털은 움직이지 않고 붓털의 몸통만 엎어줍니다. 붓털의 끝은 이렇게 박아져 있어야 돼요. 다음에 마지막 회봉이에요. 이렇게 사각 미로를 해놓으면 우리 글씨를 쓸 때 모서리 부분을 다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각 미로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응과 히읗을 위한 기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응을 쓸 때 원래는 여기 배, 과봉에, 중봉에 여기에서 한번 붓을 풀어줘요.